할머니, 이 약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쪽지를 받아든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요양보호사 미나가 건넨 작은 종이였어요. 며느리 미선이가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컥철컥 그릇 부딪히는 소리 사이로 미나의 떨리는 숨소리가 느껴졌죠. 어머님 괜찮으세요? 미선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응, 괜찮아. 저는 급히 메모지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화장실 가는 척 자리를 피했어요. 문을 닫고 쪽지를 펼쳤을 때 78년을 살면서 이렇게 심장이 터질 듯 뛴 적이 없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저녁 8시에 며느리분이 드리는 빨간 캡슐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저도 전에 같은 걸 봤어요. 그때 그 할머니는 한 달 후에 메모는 거기서 끝나 있었습니다. 한 달 후에 뭐가 있었다는 걸까요? 손이 너무 떨려서 메모지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이순덕, 올해 78세입니다. 서울 노원구에서 30년간 순덕 약국을 운영했어요. 동네 사람들은 저를 약 박사 할머니라고 불렀죠. 남편이 3년 전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원비로 약국 수익을 거의 다 썼지만 그래도 남편 곁을 끝까지 지킬 수 있어서 후회는 없었어요. 남편이 떠난 후 약국을 정리했습니다. 혼자 운영하기엔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아들 성우와 며느리 미선이네 집에서 살게 됐어요. 성우는 43살인데 3년 전 사업이 어려워졌다고 했어요. 자세한 건 잘 모르지만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 미선이는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예요. 40살인데 똑 부러지고 야무진 여자죠. 처음엔 정말 착했어요. 주말마다 외식도 시켜주고 명절 때도 제가 음식 안 하게 다 사오고 생신 때는 선물도 챙겨줬어요. 그런데 6개월 전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기력이 없으시죠? 특별한 영양제를 만들어 드릴게요. 미선이가 어느 날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야, 괜찮아.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아니에요. 제가 한의원에서 직접 조제한 거예요. 어머님한테 딱 맞게 만든 거라서 효과가 좋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빨간 캡슐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별 생각이 없었어요. 며느리가 한의사니까 한약 성분으로 만든 영양제겠거니 했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먹으면 먹을수록 오히려 더 피곤해지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고 낮에도 자꾸만 졸렸습니다. 식욕도 떨어지고 손발이 저리기 시작했어요. 미선아, 이 약 먹고 나서 더 피곤한 것 같은데? 어머님, 그건 호전 반응이에요. 몸에서 나쁜 기운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조금만 더 드시면 좋아지실 거예요. 그래서 계속 먹었어요. 며느리가 한의사니까 잘 알겠지 했죠. 그러던 어느 날 미선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어머님 혼자 계시면 위험하니까 요양보호사를 모셔드릴게요. 요양보호사? 나 아직 멀쩡한데 무슨 요양보호사야? 어머님, 만약에라도 쓰러지시면 어떡해요? 저희도 낮에 일하러 나가니까 집에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미나가 우리 집에 오게 됐습니다. 35살 정도 되어 보이는 차분한 아가씨였어요. 주 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와서 저를 돌봐줬죠. 미나는 친절했어요. 식사 준비도 도와주고 같이 산책도 나가고 이야기도 잘 들어줬어요. 처음엔 낯설었지만 점점 편해졌습니다. 그런데 미나가 온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매일 저녁 드시는 그 빨간 캡슐이요. 미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응, 며느리가 만들어준 영양제야. 혹시 먹고 나서 몸이 안 좋으신 적은 없으세요? 있지.
요즘 계속 피곤하고 입맛도 없어. 미나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할머니, 그 캡슐 하나만 제게 주실 수 있을까요? 왜? 그냥 궁금해서요. 이상했지만 저는 그날 저녁 받은 캡슐 하나를 미나에게 줬어요. 미나는 그걸 조심스럽게 비닐봉지에 넣어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3일 후 미나가 제게 쪽지를 건넨 거예요.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 미선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저녁 식사 준비됐어요. 드시고 약 드세요. 응, 알겠어. 식탁에 앉았습니다. 성우는 아직 퇴근 안 했고 미선이와 저, 그리고 미나, 셋이서 저녁을 먹었어요. 밥을 먹는 내내 미나의 눈빛이 느껴졌습니다.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미선이가 빨간 캡슐을 가져왔어요. 어머님, 약 드세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캡슐을 받아들면서 미나를 슬쩍 쳐다봤어요. 미나가 아주 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좀 속이 안 좋아서 나중에 먹을게. 어머님, 지금 드셔야 효과가 좋아요. 식후 30분 이내에 드셔야 한다니까요. 그래도 오늘은 좀 그래. 내일 아침에 먹을게. 미선이의 얼굴에 살짝 불편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금방 미소를 지었어요. 그럼 어쩔 수 없죠. 내일은 꼭 드세요. 그날 밤 미나가 돌아가기 전에 제 방으로 왔어요. 할머니, 내일 시간 되실 때 잠깐 밖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왜? 할머니한테 꼭 말씀드릴 게 있어요. 중요한 거예요. 미나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알겠어. 내일 오전에 산책 나간다고 하고 나갈게. 그리고 할머니, 그 캡슐 정말 드시면 안 돼요. 절대로요. 미나가 떠난 후 저는 한참을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며느리가 준 약이 뭐가 문제라는 걸까요? 손이 떨려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산책 나간다고 하고 집을 나섰어요. 아파트 단지 입구 카페에서 미나를 만났습니다.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미나의 얼굴이 밤새 잠을 못 잔 것처럼 붓고 창백했어요. 미나야, 대체 무슨 일이니? 할머니, 제가 그 캡슐을 예전 병원 동료한테 가져갔어요. 지금은 약국에서 일하는 약사 선생님이신데 비공식적으로 성분 확인을 부탁했죠. 그래서 미나가 핸드폰을 꺼내서 문자를 보여줬어요. 미나야, 이거 큰일 났어. 이건 일반 진통제 성분인데 용량이 이상해. 보통 쓰는 양보다 훨씬 많이 들어있어. 이걸 매일 먹으면 간에 엄청난 부담이 가. 서서히 간 기능이 저하되고 심하면 간부전까지 올 수 있어. 그것도 천천히 진행되니까 자연스러운 노화나 기저질환으로 보일 수도 있고. 미나야, 이거 누가 만든 거야? 저는 핸드폰을 보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럼 그 약이 나한테 해로운 거였어? 할머니, 그것뿐이 아니에요. 미나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아는 언니가 있어요. 한미경이라는 분인데 보험 사기 전문 조사관이에요. 예전에 병원에서 일할 때 환자 보험건으로 알게 된 분이에요. 그 사람이 뭐? 기존 보험금 사건부터 뭔가 의심스러워서 며느리분을 계속 주시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정말? 네. 미경 언니가 조회해 봤는데요. 미나가 서류를 펼쳤어요. 할머니 명의로 가입된 보험이 7개예요. 결혼 직후부터 3년 동안 여러 보험사에 나눠서 가입되어 있고요. 총 보험금이 19억 원이에요. 19억? 내가 그렇게 많은 보험에 들었다고? 할머니가 직접 가입하신 게 아니에요. 며느리분이 대리로 가입하신 거예요. 할머니 도장을 사용해서요. 세상이 빙빙 도는 것 같았어요. 그럼 미선이가, 그 애가 날
할머니, 더 충격적인 게 있어요. 미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실 저는 5년 전에 종합병원에서 일했어요. 간호조무사로 VIP 병동에서 환자분들 케어하는 일을 했는데 그때 한 할머니를 담당했어요. 그 할머니가 어쨌는데? 그분도 며느리가 한의사였어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말기 간암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가 특별한 한약을 가져왔는데 빨간 캡슐이었어요. 할머니가 드시는 것과 똑같은 거요. 미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사실 그분은 제게 특별한 분이었어요. 저는 할머니 밑에서 자랐고 그분은 저희 할머니의 친구분이셨는데 어릴 때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그분이 저를 후원해 주시고 친손녀처럼 아껴주셨거든요. VIP 병동에 입원하셨을 때 제가 자원해서 담당을 맡았어요. 그런데 미나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이었어요.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고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미나야, 며느리가 이상해. 내가 먹는 약이 뭔지도 안 가르쳐 주고 먹고 나면 더 아픈 것 같은데. 근데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네. 그때 저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할머니, 며느리분이 한의사시잖아요. 전문가를 믿으셔야죠. 미나가 고개를 떨구었어요. 그 일주일 후에 할머니는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그 대화를 들었죠. 이번 건으로 15억 들어온다. 그때 깨달았어요. 할머니 말씀이 맞았구나. 제가 그분을 지키지 못했구나. 저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어요. 하지만 이미 화장이 끝난 뒤였고 자연사 진단서도 있었고 제 말은 단순한 의심일 뿐이라고 했어요. 그 일로 병원에서도 문제가 됐어요. 환자 가족을 함부로 의심하지 말라고. 제가 계속 문제 제기하니까 병원에서도 안 좋게 봤어요. 결국 저는 스스로 병원을 나왔어요. 미나가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그날 이후로 한미선이라는 이름을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어요. 인터넷으로 계속 지켜봤죠. 한의원 홈페이지도 수시로 확인하고 혹시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건 아닌가 싶어서 3년 전에는 요양보호사를 구하더라고요. 혹시 몰라서 요양보호사 자격도 땄어요. 만약 한미선이 또 같은 짓을 하면 이번엔 곁에서 지켜보면서 반드시 증거를 잡아야겠다고 3년을 기다렸어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요양보호사 구인 공고가 올라왔어요. 노인 환자 케어 경험자 우대. 그 순간 알았어요. 또 시작됐구나. 이번엔 절대 놓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바로 지원했고 할머니를 만났어요. 그리고 일주일 만에 확신했어요. 빨간 캡슐,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 보험 이야기. 5년 전 그 할머니랑 똑같았어요. 할머니, 이번엔 제가 꼭 막을 거예요. 그분을 지키지 못한 제가 이번엔 할머니를 꼭 지킬 거예요. 카페에서 나왔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려서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어요. 미나가 제 팔을 붙잡아줬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을 리가 있겠어요? 며느리가 저를 죽이려 한다는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지난 6개월을 떠올렸어요. 미선이가 얼마나 친절했는지, 특별한 영양제라며 정성스럽게 캡슐을 챙겨줬던 모습, 요양보호사를 고용해준다며 걱정하던 모습, 그게 다 거짓이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다 계획이었는지도 모르죠. 3년 전 남편이 돌아가시고 제가 아들 부부 집으로 왔을 때부터 말이에요. 집에 도착했을 때 미선이가 활짝 웃으며 반겼어요. 어머님, 산책 다녀오셨어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좀 많이 걸었더니 피곤하네. 어머님, 방에서 쉬세요. 제가 점심 준비할게요. 저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하지만 증거가 있을까요? 미나가 분석한 캡슐 하나로 충분할까요? 그리고 성우는요? 우리 아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점심을 먹으러 나갔을 때 성우가 집에 와 있었어요. 엄마, 오늘 회사 반찬 했어.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엄마 얼굴 보고 싶어서. 성우가 웃었지만 그 웃음이 어딘가 어색했어요. 식탁에 앉았습니다. 미선이가 준비한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어요. 보쌈에 된장찌개, 그리고 여러 반찬들. 평소 같으면 맛있게 먹었을 텐데 오늘은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많이 드세요. 미선이가 밝게 말했어요. 응. 식사 후 미선이가 또 빨간 캡슐을 가져왔어요. 어머님 어제 못 드셨으니까 오늘은 꼭 드세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캡슐을 받아들면서 미선이를 쳐다봤어요. 그 따뜻해 보이는 미소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 걸까요? 알겠어. 저는 캡슐을 입으로 가져가는 척 했어요. 물을 마시고 목을 넘기는 신용을 했죠. 하지만 실제로는 혀 밑에 캡슐을 숨겼습니다. 30년 약사 생활이 헛되지 않았어요. 잘 드셨어요? 미선이가 물었어요. 응. 식탁을 떠나 화장실에 가서 캡슐을 변기에 버렸어요. 물을 내리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날 오후 미나가 조용히 제 방으로 왔어요. 할머니, 보험조사관 미경 언니를 만나보는 게 좋겠어요. 다음 날 저는 미나와 한미경 조사관을 만나러 가기로 했습니다. 할머니, 나갈 준비 되셨어요? 응. 아파트 앞에서 택시를 잡았습니다. 강남에 있는 조용한 카페로 갔어요. 카페에 먼저 와 있던 여자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여자였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한미경이라고 해요. 한국생명 특별조사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미경이라는 여자가 명함을 건넸어요. 미나한테 얘기 들었어요. 많이 놀라셨죠? 네. 미경이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할머니, 며느리분 한미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할머니 명의로 가입된 보험이 정확히 7개 보험사, 보험금이 총 19억 2천만 원이에요. 그렇게나 많이. 결혼 직후부터 3년 동안 조금씩 나눠서 가입했어요. 한 번에 많이 가입하면 시스템에 걸리니까요. 영리하게 했죠. 미경이 다른 파일을 열었어요. 그리고 이게 더 심각한 문제예요. 한미선, 이 사람이 지난 몇 년간 관련된 보험금 청구 건이 3건 있어요. 3건? 네. 첫 번째는 5년 전 남편의 시어머니. 간부전으로 사망. 보험금 12억. 한미선은 당시 다른 남자와 결혼해 있었고 그 시어머니가 죽은 후 1년 뒤에 이혼했어요. 제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어요. 미나가 말한 그 할머니인가 보네요. 두 번째는 3년 전 친정고모. 신부전으로 사망. 보험금 15억. 세 번째는 2년 전 이웃 할머니. 간부전으로 사망. 보험금 20억. 미경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할머니, 지금 할머니가 4번째예요. 세상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미선이는 인간이길 포기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미경의 단호한 목소리가 카페 안에 울렸어요. 할머니,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미경이 한숨을 쉬었어요. 뭔데요? 증거가 부족해요. 지금까지 모든 케이스가 자연사로 처리됐어요. 부검도 안 했고요. 왜 부검을 안 했어요? 고령에 기저질환이 있었다는 진단서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가족이 원하지 않는 한부검을 강제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한미선은 항상 가족을 설득해서 빨리 장례를 치르고 화장을 했어요. 그럼 증거가 사라진 거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의심해도 입증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미경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현행범으로 잡아야 해요. 현행범이요? 네. 실제로 범죄를 시도하는 순간에 잡는 거예요. 그래야 확실한 증거가 돼요. 어떻게요? 미경이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일단 할머니는 계속 그 캡슐을 먹는 척 해야 해요. 물론 실제로는 안 드시고요. 그리고 건강이 나빠지는 척 연기를 하는 거예요. 연기요? 네. 며느리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믿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며느리는 결국 마지막 단계로 갈 거예요. 마지막 단계가 뭔데요? 아마 더 강한 약물을 사용하려고 할 거예요. 그때를 잡는 거죠. 하지만 위험하지 않아요? 우리가 함께 할 거예요. 그리고 경찰도 협조를 구할게요. 미나가 끼어들었어요. 할머니, 저도 도와드릴게요. 매일 할머니 곁에 있으니까 안전하게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우리 성우는요? 우리 아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미경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할머니, 아드님도 이미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설마, 아드님 명의로 9억 가까운 빚이 있어요. 3년 전 사업 실패로요.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리고 한미성과 결혼한 게 그 즈음이에요. 빚이 생긴 직후요. 그럼 미선이가 성우를 일부러 아마 빚을 갚아준다는 조건으로 포섭했을 거예요. 아들까지, 제 아들까지 저를.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지만 울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때였어요. 알겠어요. 하겠어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을 때 미나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할머니, 끝까지 함께 할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미선이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응? 아, 잠이 안 와서 미나랑 잠깐 산책했어. 이 늦은 시간에요? 위험하잖아요. 괜찮아. 아파트 단지 아니니까. 미선이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혹시 의심하는 걸까요? 어머님,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내일은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병원? 네. 제가 아는 선생님 계신 곳으로 모시고 갈게요. 정밀 검사 한번 받아보세요. 알겠어.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어요. 미경이 말한 대로 이제부터 연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건강이 나빠지는 척? 그것도 자연스럽게요. 78년을 살면서 이런 연기를 해본 적은 없지만 목숨이 걸린 일이니 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부터 연기가 시작됐습니다. 어지러워. 일부러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하는 척했어요. 화장실 가는 것도 비틀거리면서 갔죠. 어머님, 괜찮으세요? 미선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방에 들어왔어요. 요즘 자꾸 이러네. 기운이 하나도 없어. 어머님, 오늘 꼭 병원 가야겠어요. 그날 오후 미선이가 저를 데리고 병원에 갔어요. 경기도에 있는 작은 내과였습니다. 참 행복한 내과. 미나가 말한 바로 그 병원이었어요. 이 병원이 가짜 진단서를 만들어준 곳이구나. 안녕하세요, 할머니. 저는 박재훈 원장입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의사가 환하게 웃었어요. 검사를 받았어요. 혈액 검사, 초음파 검사를 했죠. 검사하는 내내 미선이가 진료실 안에서 의사와 뭔가 이야기하는 게 보였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의사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할머니, 간 수치가 많이 안 좋으시네요. 얼마나 안 좋은데요? 정상의 3배 정도 되세요.
이 정도 수치는 장기간 누적된 손상이에요. 아, 그동안 먹은 약 때문이구나. 일주일 끊었다고 해서 바로 좋아지는 게 아니었어. 선생님,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정밀 검사를 더 해봐야겠지만, 의사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상태가 좋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미선이가 끼어들었어요. 선생님, 그럼 입원 치료가 필요한 건가요? 글쎄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가능성이 있습니다. 병원을 나오는 길 미선이가 말했어요.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그 말이 왠지 더 무섭게 들렸어요. 집에 돌아온 후 저는 방에 누워 있었어요. 미나가 조용히 들어와서 문을 닫았습니다. 할머니, 병원 어땠어요? 간 수치가 정상의 3배래. 미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실제로 그동안 먹은 약 때문에 영향을 받으신 것 같아요. 괜찮아. 이제 안 먹으니까 점점 나아지겠지. 미나가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할머니, 미경 언니한테 연락 왔어요. 경찰이랑 협조체계 구축했대요. 언제쯤 실행할 건데? 아마 며느리분이 조금 더 할머니 상태가 악화되길 기다릴 거래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결정타를 날릴 거라고요.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까?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요? 그동안 할머니는 계속 연기를 하셔야 해요. 알겠어. 그 후 일주일 동안 저는 최선을 다해 연기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아침 식사도 거의 못 먹는 척 했어요. 어머님 드세요. 입맛이 없네. 미안하다. 5일째 되는 날 거실을 걷다가 일부러 비틀거렸어요. 어머님, 미선이가 달려와서 저를 붙잡았어요. 괜찮아. 그냥 좀 어지러워서. 어머님, 이러시면 안 돼요. 제대로 드셔야 해요. 물론 약은 계속 먹는 척 했어요. 캡슐을 입에 넣고 물을 마시고 목을 넘기는 신용. 30년 약사 생활이 이럴 때 쓰이는구나 싶었어요. 화장실에서 버리면 됐으니까요. 7일째 되는 날 미나가 제 방에 와서 속삭였어요. 할머니, 며느리분이 오늘 밤 11시에 누군가 만나기로 했대요. 미경 언니가 미행하고 있어요. 누굴 만나는데? 아마 조직 사람 들릴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일찍 자는 척하고 방에 누워 있었어요. 11시쯤 되자 미선이가 조용히 외출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미나한테 문자가 왔어요. 할머니, 며느리분이 남자 2명 만났어요. 카페에서 대화하는 걸 미경 언니가 녹음했대요. 내일 들려드릴게요. 다음날 오전 미나가 이어폰을 가져왔어요. 할머니, 이거 들어보세요. 녹음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미선아, 얼마나 더 걸려?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조금만 더요.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고 있어요. 미선이의 목소리였죠. 빨리 끝내. 시간이 없어. 알아요. 이번 주 안에 마무리할게요. 어떻게 할 건데? 지금까지처럼 하면 너무 오래 걸려요. 좀 더 확실한 방법을 쓰려고요. 무슨 방법? 주사로요. 그럼 하루 이틀 안에 끝나요. 주사? 그건 위험하지 않아? 괜찮아요. 어차피 간 기능이 많이 떨어진 상태라서 자연사로 보일 거예요.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럼 보험금은 언제 나와? 사망 진단서 나오고 한 달 안에요. 19억. 우리 약속대로 10억은 조직, 9억은 우리 거예요. 성우는? 빚 정리하고 나머지는 천천히 갚으면서 조용히 살 거예요. 녹음이 끝났어요. 할머니, 들으셨죠? 미나가 물었어요. 응, 들었어. 이번 주 아니래요. 주사로요. 미나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할머니, 무서우시죠? 무서워. 하지만 어쩌겠어. 해야지. 미경 언니가 경찰이랑
최종 계획 세우고 있대요. 며느리분이 주사를 가져오는 순간 현장에서 체포할 거래요. 언제쯤? 아마 금요일 밤이나 토요일쯤일 거래요. 그때까지 조금만 더 버티세요. 목요일 저녁 미선이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더 친절해지고 다정해졌습니다. 어머님, 오늘 제가 특별한 음식 만들었어요. 식탁에 갈비찜이 올라와 있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었죠. 어머, 갈비찜이네. 어머님 좋아하시잖아요. 많이 드세요. 식사를 하면서 미선이가 계속 말을 걸었어요. 어머님, 저희랑 같이 살게 된 지 벌써 3년이네요. 그러게. 처음엔 제가 많이 서툴렀죠. 근데 어머님이 많이 이해해 주셔서 감사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아팠어요. 이 모든 게 연기였다는 게. 어머님, 주말에 날씨 좋으면 같이 나들이 갈까요? 나들이? 네.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남산 한옥마을이요. 그러자 그날 밤 미나가 문자를 보냈어요. 할머니, 내일이래요. 금요일 밤 11시쯤. 준비 다 됐대요. 위험하면 손목시계 버튼만 누르시면 경찰이 즉시 들어올 거예요. 드디어 내일이구나. 금요일은 평소처럼 지나갔어요.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하는 척하고 거의 먹지 못하는 척하고 오후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저녁 8시쯤 성우가 갑자기 집에 왔어요. 엄마, 회사 야근해야 해서 늦을 것 같아.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성우가 저를 보는 눈빛이 이상했어요. 미안해하는 것 같기도 하고 회피하는 것 같기도 하고 혹시 성우도 오늘 밤 일을 알고 있는 걸까요? 성우가 나가고 미선이가 제 방에 왔어요. 어머님, 오늘 푹 주무세요. 제가 특별히 좋은 차 끓여드릴게요. 고맙구나. 10시쯤 미선이가 차를 가지고 왔어요. 어머님, 이거 드시고 주무세요. 숙면에 도움되는 한약 성분이에요. 고마워. 미선이가 방을 나갔어요. 저는 차를 화분에 몰래 부었습니다. 그리고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어요. 11시가 되었어요. 밖에서 미선이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방문이 조용히 열렸어요. 미선이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자는 척 눈을 감고 있었어요. 미선이가 제 침대 옆에 섰습니다.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 미선이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자는 척했죠. 어머님, 미선이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그 순간 제 팔에 차가운 것이 닿았습니다. 잠깐. 저는 벌떡 일어나 앉았어요. 미선이가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어머님? 불을 켰어요. 미선이가 주사기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미선아, 그게 뭐니? 어머님. 이건 영양제예요. 어머님 기력 보충하시라고. 거짓말. 영양제를 한밤중에 몰래 놓으러 오니? 어머님, 오해예요. 미선아. 저는 침대에서 내려왔어요. 내가 다 알아. 뭘 안다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한 짓 다 알아. 그 빨간 캡슐에 뭐가 들어있는지도 알고 내가 내 명의로 몰래 보험 든 것도 알고. 미선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어머님, 그리고 내가 이미 다른 사람들한테도 똑같은 짓을 했다는 것도 알아. 그 순간 미선이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따뜻했던 미소가 사라지고 차가운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언제부터 알았어요? 일주일 전부터. 그럼 그동안 연기한 거예요? 그래. 내가 한 것처럼. 미선이가 웃었어요. 하지만 차가운 웃음이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어머님. 78세 할머니가 저를 속이다니. 너만큼은 못 미치지. 3명이나 죽인 사람한텐. 미선이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어떻게 알았죠?
미나가 알려줬어. 그 요양보호사가요? 응. 그 애가 5년 전에 내가 죽인 할머니를 돌봤거든. 내 전 시어머니 말이야. 미선이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우리 집에 온 거였군요. 그래. 그럼 지금쯤 경찰에 신고했겠네요? 이미 왔어. 저는 손목시계 버튼을 눌렀습니다. 복도에서 대기 중이던 경찰들이 신호를 받았습니다. 30초도 안 돼서 쾅 현관문이 박살나며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경찰이다. 손들어. 경찰 4명이 방으로 뛰어들어왔어요. 미나와 미경도 함께였고요. 한미선, 살인 미수, 보험 사기, 서류 위조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경찰관이 미선이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아니야. 나 아무것도 안 했어. 미선이가 소리쳤어요. 여기 증거 다 있어요. 미경이 서류들을 펼쳐 보였어요. 과거 3건의 보험금 청구 기록, 할머니 명의로 가입된 보험 서류들, 그리고 어젯밤 녹음 파일까지. 그리고 이것도요. 미나가 미선이가 들고 있던 주사기를 증거 봉투에 넣었어요. 이 안에 뭐가 들었는지 분석하면 다 나올 거예요. 미선이가 저를 쏘아봤어요. 그 눈빛이 정말 무서웠어요. 어머님, 후회하실 거예요. 내가 후회하게 될 거야. 사람을 3명이나 죽인 죄는 절대 가볍지 않거든. 경찰이 미선이를 끌고 나갔어요. 저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설 수가 없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미나가 달려와서 저를 부축했어요. 괜찮아. 끝났어. 드디어 끝났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무서움도 있었지만 안도감이 더 컸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었어요. 미나야, 성우는 어디 있니? 아드님은? 미나가 말을 흐렸어요. 성우도 알고 있었어요. 미경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어요. 협박을 받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경찰관이 전화를 걸었어요. 최성우 씨, 들어오셔도 됩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성우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성우가 제게 달려와서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성우가 울기 시작했어요. 나 알고 있었어. 미선이가 엄마를.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어. 미선이가 협박했어. 거부하면 내가 엄마를 죽이려 한 거로 만들어버리겠다고. 그래서 일주일 전부터 엄마가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셔서 미선이를 감시하기 시작했어. 녹음도 했어. 성우야. 엄마, 나도 녹음했어. 미선이랑 그 조직 사람들이 대화하는 거. 엄마를 죽이고 나도 없앨 계획까지 다 녹음했어. 성우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이거 증거로 써줘요. 미선이를 꼭 잡아야 해요. 미경이 핸드폰을 받아들었어요. 고맙습니다. 이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저는 성우를 안아줬어요. 괜찮아, 성우야. 이제 다 끝났어. 그 후 일주일 동안 정말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에서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미선이가 들고 있던 주사기를 분석한 결과 과도한 약물 성분이 검출됐어요. 정상적인 용량을 훨씬 초과하는 위험한 수준이었죠. 그리고 더 큰 조직이 밝혀졌어요. 할머니, 한미선 뒤에 더 큰 조직이 있었어요. 미경이 찾아와서 말했어요. 조직? 네. 웰다잉 의료 네트워크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범죄 조직이에요. 보스는 조현우라는 사람인데 전직 의사예요. 전직 의사가 왜? 의료사고로 면허 취소당한 후 이런 조직을 만든 거래요. 지난 10년간 전국에서 23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어요. 23명이나? 네. 총 보험금이 370억 원이에요.
한미선은 5년 전 합류해서 3건을 담당했고요. 끔찍하네요. 할머니 덕분에 조직 전체를 검거할 수 있었어요. 보스 조현우를 포함해서 조직원 9명 전부 체포됐어요. 몇 달 후 재판이 진행됐어요. 저도 증인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방청석에는 미나, 미경, 성호, 그리고 다른 피해자 유가족들이 앉아 있었어요. 피고인 조현우, 살인 교사 및 조직 범죄로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어요. 피고인 한미선, 살인 3건 및 살인 미수 1건으로 징역 25년을 선고한다. 미선이가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피고인 최성호, 범죄방조 및 증거인멸 방해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 피고인이 자수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참작한다. 성우가 저를 돌아봤어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데 한 할머니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제 며느리도 한미선이랑 같은 조직이었어요. 2년 전에 남편을 잃었는데 선생님 덕분에 진실을 밝힐 수 있었어요. 할머니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용기 내주셔서 우리도 목소리를 낼 수 있었어요. 그 말을 듣고 나니 눈물이 났어요. 제가 한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됐다니. 3개월 후 저는 노원구의 작은 약국을 다시 열었어요. 순덕 약국. 30년 전 이름 그대로였습니다. 간판 아래 작은 문구를 붙였어요. 이상한 약 받으셨나요? 상담해 드립니다. 약사 할머니. 첫날부터 손님이 많이 왔어요. 동네 분들이 축하해 주러 오셨거든요. 그리고 오후에 특별한 손님이 왔어요. 할머니, 축하드려요. 미나였어요. 미나야 왔구나. 할머니, 제가 도와드려도 될까요? 뭘? 저는 계속 요양보호사 일을 할 건데요. 할머니 약국을 거점으로 해서 함께 활동하고 싶어요. 거점? 네. 제가 어르신 댁을 방문하다 보면 의심스러운 약이나 상황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럼 바로 할머니한테 가져와서 확인받고 필요하면 경찰이나 관련 기관에 신고하는 거죠. 할머니는 약 전문가시고 저는 현장에 있으니까 우리가 팀이 되면 더 많은 분들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생각이다, 미나야. 미경도 함께 왔어요. 할머니, 저도 끼워주세요. 보험 쪽은 제가 계속 담당할게요. 그럼 우리 셋이 팀이네? 네. 시니어 안전지킴이 팀이요. 그렇게 우리 셋은 팀이 됐어요. 의심스러운 약이나 보험에 대해 상담해주는 시니어 안전지킴이 팀이요. 어느 날 오후 70대 할머니 한 분이 약국에 오셨어요. 저기, 며느리가 준 약인데요. 뭔가 이상해서요. 할머니가 비닐봉지에 든 캡슐을 보여주셨어요. 어디 봅시다. 저는 캡슐을 자세히 봤어요. 30년 약사의 본능이 작동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어떻게 받으신 거예요? 며느리가 특별히 만들어줬다고 하던데요. 한약 성분이라고. 저는 미나에게 연락했어요. 미나야, 이거 확인 좀 해봐야겠어. 알겠어요, 할머니. 제가 이 할머니 댁 방문해서 상황 좀 더 파악해 볼게요. 그리고 할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일단 이 약은 드시지 마세요. 우리가 확인해 보고 연락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그 할머니가 약국을 나간 후 수화기 너머에서 미나가 말했어요. 할머니, 또 시작이네요. 그래, 또 시작이지. 하지만 이번엔 우리가 있으니까 괜찮아. 우리가 막을 거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주변에 비슷한 상황이 있지 않으신가요? 갑자기 잘해주는 가족이 이상하게 느껴지시나요? 출처를 알 수 없는 약을 먹으라고 권하나요?
본인도 모르게 보험이 가입되어 있진 않나요? 만약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노인 학대 신고 1577-1389, 보험 사기 신고 1332, 경찰 신고 112. 여러분의 용기 있는 신고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실제로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약국에서 일하고 있어요. 78세 할머니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냐고요? 많습니다. 30년 동안 쌓은 지식과 경험, 그리고 무엇보다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으로서 다른 분들을 도울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진실을 지키는데 은퇴는 없어요. 성우는 지금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빚도 천천히 갚아가고 있고요. 가끔 약국에 들러서 일도 도와줍니다. 아직 서먹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어제는 성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나 이제 제대로 살게. 엄마한테 정말 효도하면서 살게. 괜찮아. 그냥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어. 창밖을 보니 봄꽃이 피고 있어요. 벚꽃, 개나리, 진달래.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저도 새로운 봄을 맞이했어요. 78년을 살면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용감했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제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약국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손님을 맞이하며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은 또 누구를 도와드릴 수 있을까? 78년을 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약은 병을 고치지만 진실은 인생을 구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진실을 처방하는 약사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혹시 주변에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함께 나누면 더 많은 분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